만약에 대학 한 학기 기말고사가요, 교수가 가르쳐준 내용을 얼마나 잘 외웠나,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직접 그 과목의 15주차 강의 계획서를 통째로 짜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까지 만들어내는 것. 이거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머리가 좀 아찔해지는데요? 그렇죠. 이건 뭐 단순히 배운 지식을 뱉어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네. 지식을 완전히 자기 걸로 소화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 그걸 보러달라는 거니까요. 지식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지식의 생산자가 되는 그 전체 과정을 평가하겠다. 이런 아주 담대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그 담대한 시도의 아주 생생한 결과물입니다.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공주대학교 스마트 의료 웰리스 관광대학원의 이용근 교수님이 진행한 스마트 관광 창직론 수업에서요, 학생이 제출한 기말고사 자료인데요. 네네. 이 자료 뭉치 안에 학생의 성찰이 담긴 소감문, 직접 설계한 15주짜리 강의 계획서, 그리고 혁신적인 창직 모델 제안서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네.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넘어서요, 학생 스스로 생각의 틀을 만들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만드는 창조적 학습법,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사례 분석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모든 과정을 겪은 학생의 소감문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여러 인상적인 말이 많았는데 제 머리를 가장 세게 때린 문장이 있었어요. 어떤 거죠? 나는 스마트 관광을 배운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배웠다. 아니, 분명히 기술 기반의 관광학 수업인데 이건 거의 철학 수업에서나 나올 법한 소감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용근 교수님이 설계한 수업의 핵심 철학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겁니다. 아하. 자료에 나타난 교수님의 교육관을 보면 이제 AI 시대에는 전통적인 학습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학습의 재정이요? 네, 정보를 배우고 익히는 학의 영역은 이제 AI가 훨씬 더 잘한다는 거죠.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모으고 정리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인간은 뭘 해야 하는가? 바로 즉 그 정보를 자신의 경험과 관점으로 해석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만의 것으로 체화하는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세상의 모든 레시피랑 식재료 정보를 가져다주는 학을 담당하면 인간은 그걸 조합해서 세상에 어떤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셰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학생은 그 가르침을 그대로 흡수한 거예요. 네. 그래서 관광의 본질을 멋진 호텔이나 편리한 서비스 같은 시설 중심의 관점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와 경험을 설계하는 것으로 완전히 재정의합니다. 와. 지식의 구조를 바꾼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프레임을 바꾼 거죠. 아니, 근데 그 관점의 변화가 학생이 직접 짠 1주차 강의 계획서 주제에서부터 아주 도발적으로 드러나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제가 K-POP 데모넌터스예요. 처음엔 이게 관광이랑 무슨 상관인가 싶었거든요. 네, 저도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 컨텐츠가 어떻게 한국 고유의 문화 DNA, 예를 들면 한이나 흥 같은 감정을 자극해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결국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관광을 단순히 장소를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감정 데이터를 설계하고 유통시키는 산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감정 데이터? 네. 이 학생은 이미 교수가 던져준 지식을 넘어서 자신만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관광의 진짜 상품은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요. 하지만요, 이런 방식의 모든 학생에게 효과적일까요? 좀 정해진 답을 외우고 시험 보는데 익숙한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정답 없는 질문의 바다에 던져지는 게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불안을 주진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요. 그래서 이 수업의 또 다른 핵심이 바로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이요? 네. 학생 소감문을 보면 매주 소감문을 쓰고 질문을 구성하며 사고의 구조를 점검했다는 부분이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교수님은 정답을 주는 대신 현상을 해석할 여러 관점과 도구들, 예를 들면 철학적 개념이라 최신 기술 트렌드 같은 걸 던져준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그걸 가지고 스스로 생각의 지도를 그리도록 유도한 거죠. 아하. 매주 글을 쓰고 질문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바로 혼란을 자신감으로 바꿔나가는 그 습의 훈련이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그런 훈련의 결과물이 바로 이 학생이 직접 창조해낸 15주차 강의 계획서일 텐데요. 맞습니다. 이런 철학적 고민을 실제 커리큘럼으로 녹여내는 게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학생이 만든 결과물을 보면 그 고민의 깊이가 어느 정도로 드러나나요? 한마디로 기대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강의 요약본이 아니에요. 네. 한 학기 동안 배운 인문학, 사회과학, 기술을 스마트 관광이라는 키워드로 엮어서 자신만의 논리와 서사를 가진 하나의 완결된 지식 체계를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몇 가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2주차 주제가 눈에 띄는데 현실보다 진짜 같은 세계, 시뮬라크르가 만든 관광의 길. 보드리아르. 이거 철학자 보드리아르의 그 어려운 개념 맞죠? 맞습니다. 원본은 사라지고 복제된 이미지가 오히려 현실을 지배하는 현상을 말하죠. 학생은 이 개념을 가져와서 현대 관광의 본질을 파고들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보는 건 실제 에펠탑을 경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수많은 영화와 사진 속에서 봐왔던 에펠탑의 이미지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 이미지와 똑같은 구도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 위한 행위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드라마 속 주인공이 갔던 카페에 가서 똑같은 샌드위치를 시키고 똑같은 표정으로 사진 찍는 것, 그거랑 같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장소 자체가 아니라 미디어가 만든 이미지를 소비하고 재현하러 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시뮬라크르 개념을 통해 그렇다면 가상현실, VR이나 증강현실, AR이 실제 관광을 대체할 것인가, 아니면 보완할 것인가 와 같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논의를 확장시킵니다. 이야. 그리고는 관광객의 역할을 단순 소비자에서 미디어가 만든 세계관을 현실에서 체험하고 확장시키는 세계관 확장자로 재정의하기에 이릅니다. 철학적 개념 하나로 현대 관광의 본질과 미래까지 꿰뚫어버리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가 있나요? 많죠. 저는 12주차 주제를 보고 좀 소름이 돋았어요. 정답보다 질문이 중요한 시대의 대학. 그 부분. 이건 관광학 강의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 무슨 교육부 세미나에서나 나올 법한 주제잖아요. 이 부분이 이 강의 계획서의 활용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이제 관광을 넘어서 자신이 배우고 있는 교육 그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AI가 어떤 질문이든 5초 안에 정답을 찾아주는 시대에 대학이 계속 지식 전달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가? 아니, 이제 대학은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더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 즉 질문 생산자를 길러내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역설하는 거죠. 듣고 보니 이 강의 계획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서사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죠. 1주차에 대중문화에서 현상을 포착하고 2주차의 철학으로 그 본질을 분석하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배우는 교육의 미래까지 성찰하는 흐름이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학생은 교수님이 의도했던 질문 생산자로 완벽하게 성장했음을 이 강의 계획서 하나로 증명해낸 겁니다. 자신이 받은 교육 방식을 스스로 분석하고 그 가치를 명확하게 언어화해서 다시 커리큘럼으로 만들어냈으니까요. 이건 지식을 완벽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이런 깊이 있는 학습이 단순히 이론적인 강의 계획서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네,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자료를 보니 타임 레이어 투어라는 이름이 붙어 있던데 이름만 들어서는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감이 잘 안 오네요. 시간을 겹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이죠? 저도 처음엔 그냥 흔한 AR 관광 앱 같은 건가 싶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고는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요? 핵심 개념은 말 그대로 하나의 장소에 여러 시간의 층, 레이어를 겹쳐서 동시에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까요? 제가 지금 서울의 한 거리를 걷고 있는데 AR 글래스나 스마트폰 카메라로 길 건너편 카페를 비춰요. 그러면 현재의 세련된 카페 건물 위로 1930년대 그 자리에 있었을 허름한 대장간의 모습이 3D 그래픽으로 정확하게 겹쳐서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의 진짜 핵심은 그 기술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요? 학생 보고서를 보면 이 투어는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해요. 첫 번째 층은 방금 말씀하신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재의 도시고요. 네. 두 번째 층은 데이터 기반으로 정교하게 재현된
과거의 도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층인데 바로 해석과 통찰의 층입니다. 해석과 통찰의 층이요? 그건 뭔가요? 그냥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왜 하필 이곳에 대장간이 있었을까? 이 대장간이 사라지고 카페가 들어선 것은 이 도시의 산업구조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와 같은 역사적 맥락이나 당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제공하는 층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행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람객이 아니라 도시의 시간적 결을 스스로 읽어내고 해석하는 능동적인 탐험가가 되는 거죠. 와,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겠네요. 단순히 여기가 옛날에 뭐였대 하는 안내판을 읽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럼요. 내 눈앞의 현실과 과거가 중첩된 상태에서 그 변화의 이유를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이 장소는 왜 지금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만드는 힘이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수업이 처음부터 추구했던 해석 중심의 관광을 완벽하게 구현한 비즈니스 모델인 셈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학생은 이 모델을 운영할 새로운 직업, 시간 디자이너라는 개념까지 제안합니다. 시간 디자이너라니 정말 멋진 이름인데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단순히 과거 자료를 뒤져서 3D 모델링하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역사학자의 깊이 있는 지식, 디지털 아티스트의 시각적 구현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매력적인 이야기로 엮어내는 스토리텔러의 역량을 모두 갖춘 그런 융합 전문가를 말합니다. 와, 도시에 잊혀진 시간적 서사를 발굴하고 디자인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통찰을 선물하는 직업인 거죠.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지만 이걸 실제로 구현하려면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과거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논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 19, 30년대를 재현한다고 할 때 누구의 관점에서 본 19, 30년대를 보여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요? 굉장히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학생의 보고서는 그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습니다. 정말요. 바로 그 어떤 과거를 선택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역사적 고민을 하는 것이 시간 디자이너의 핵심 역량이라고 정의합니다. 아, 필요하다면 하나의 장소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담은 여러 개의 시간 레이어를 제공해서 여행자가 직접 비교하고 판단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처럼 잠재적인 문제점까지도 새로운 기회와 역할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질문 생산자의 힘입니다. 한 학기의 배움이 단순히 A+라는 성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고 전혀 없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결과물로 이어진 거네요. 정말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뛰어난 학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교육 철학과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주대 이용근 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한 학생의 기말고사 자료를 통해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낳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네,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진정한 배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사례였네요. 이건 단지 관광학이나 특정 대학원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든 지금 나의 학습 방식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겁니다. 특히 공주대학교 스마트 의료 웰리스 관광대학원 같은 곳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졸업한 인재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 그들이 보여줄 가치는 단순히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에만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답을 찾는 능력뿐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법을 체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 더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도록 이끌어주는 리더십을 갖추게 될 거라는 거죠. 이들은 조직에 들어가서 단순히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왜 이 일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죠? 더 나은 질문은 없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조직 전체의 생각의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학생은 AI 시대에 인간은 질문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과 일에서 빠르고 정확한 AI가 결코 대신 답해줄 수 없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요?